있죠. 그 포물선 운동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학습 목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시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란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었죠.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물체의 포물선 운동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포물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무슨 운동이 포물선 운동인지 우리가 알아보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녀석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물체가 얼마나 멀리 날아갈 건지, 그 물체가 얼마나 높이 날아갈 건지,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시간 끝나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수평으로 던진 물체와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는 가속도가 일정하고 포물선 경로를 따라 운동함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내가 절벽 위에 이렇게 서서 물건을 지면과 수평한 방향으로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 던진 물체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면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물체를 던져 올렸어요.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쵸? 가속도가 일정하고 이 두 운동이 포물선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증명하고 밝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렵고요, 힘든 내용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물리학의 어떤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재미있고 신기하죠. 우리가 굳이 자가 없더라도 초시계만 가지고 있으면 건물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리학이란 이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 장 교과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서커스에서 커다란 대포에 사람을 넣고 사람을 대포로 이렇게 쏘아 올리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착지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안전 매트가 있어가지고 서커스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절대로 다치지 않아요. 과연 서커스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은 정말 감으로 나가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건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얼마나 날아갈지 예측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선생님이 지금 공개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요번 8강하고 9강 한 두 강에 걸쳐서 수업을 잘 듣게 되면요, 이 사실이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수평으로 던진 공의 운동을 분석하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무엇을 알 수 있다? 자, 가속도를 알 수 있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무엇을 알 수 있다? 가속도를 알 수 있다. 자,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물체의 운동입니다.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a라는 가속도 공식이 있었죠. 이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뭐하다? 일정하다. 즉,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일정한 힘이 계속해서 작용하면 그 물체의 가속도가 일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때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그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그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 두 공의 위치를 분석하여 두 공의 가속도를 구한다. 수평으로 던진 공의 운동을 수평 방향과 연집 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좀 지워볼게요. 자, 자료를 보시면 다음은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던진 노란색 공과 같은 높이에서 같은 시간에 어떻게 던졌다? 노란색 공은 수평으로 이렇게 던졌대요. 처음 속도가 vx의 속도로 이렇게 던졌대요. 이쪽으로 뿅 하고 던졌대요. 자, 노란색 공과 동시에 가만히 놓았다. 자, 가만히 놓았다. 물리학에서 가만히 놓았다라는 얘기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무슨 상태에서 출발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의 처음 속력은 0이라는 얘기예요. 이 녀석의 처음 속력은 0이라는 얘기죠. 자, 빨간색 공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 이 빨간색 공과 노란색 공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서 사진을 착착착착착착
갖고 그것을 뭐 했다? 합성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에 찍어서 합성한 건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이 되었을 때 빨간 공과 노란 공의 낙하 거리가 언제나 뭐 한 걸 볼 수가 있습니까? 낙하 거리가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오른쪽으로 평 던졌는데 어떻게 같지요? 우리가 물리학의 법칙을 알면 이것이 왜 같아야지만 하는지를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는지 좀 볼까요?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부터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두 공이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진 거리를 자로 측정하여, 자로 한번 측정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쵸? 똑같은 시간입니다. 자, 구해보자 라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같은 시간 동안에, 자, 0.8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기록하고 증가량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증가량, 다시 한번. 자, 두 공이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진 거리를 자로 측정하여 순서대로 기록하고 증가량을 구해보자. 빨간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나 증가량이 뭐하다?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노란색 공이 같은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순서대로 기록해보자. 같은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 이 시간대, 요 시간대 요렇게 움직였을 때의 시간 간격과 여기 움직였을 때의 시간 간격, 이걸 T1, 얘를 T2, 얘를 T3라고 한다면 이 시간 간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 간격은 똑같은데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3cm로 뭐하다? 항상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거리가 몇 cm로? 0.3cm로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 똑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똑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는 얘기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뭐가 돼요? 속력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수평 방향의 속력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된다. 그러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가지고 가속도를 구할 때 가속도는 정해진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다면 이게 몇이에요? 0이에요. 가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a에서 a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물체의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수평 방향으로 알짜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물체는 수평 방향의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도 운동하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뭐를 받고 있어요? 중력을 받으면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두 녀석의 운동이 합쳐져서 이런 형태의 운동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음 볼게요. 두 공의 가속도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가속도. 자, 가속도는 물체에 뭐가 작용해야지만 가속도가 생기나요? 그렇죠.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 가속도가 생긴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왜? 뉴턴의 운동법칙 F는 ma에서 가속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힘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공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의 증가량이 같으므로 두 공의 가속도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증가량이란 무슨 방향? 수직 방향의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의 증가량이에요.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만 보면 이건 속력인데 결국은 속력의 증가량이라고 했으니까 가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즉 가속도가 서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노란색 공이 떨어지는 동안 수평 방향의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노란색 공은 변하지 않는다. 같아요. 그래서 수평 방향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평 방향의 가속도는 몇이다? 0이다. 0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도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누어준 뭐를 좀 볼까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나누어준 학습지를 보고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하나씩 좀 볼게요.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높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해갖고 이제 선생님이 나눠준 교재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높이 h에서 수평 방향으로 v0의 속도로 던지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할까요? 라고 우리가 써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감으로 뭐 이거 대충 포물선 운동이네 해가지고 포물선 운동합니다 라고 써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물리학 시간이기 때문에. 얘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근거를 수학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물체의 운동이 2차 함수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2차 함수의 형태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비로소 얘는 포물선 운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람이요 그냥 자유낙하시키는 경우에요. 이 녀석은 자유낙하시킨다. 자유낙하란 얘기는 처음 속도가 몇에서 0에서 지구의 중력만을 가지고 떨어지는 거고요. 오른쪽인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지금 집어 던진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집어 던졌을 때예요.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집어 던졌을 때 속도의 변화량을 측정해 본 거예요. 처음 속도로 이렇게 집어 던진 거죠. 속도죠. 속도는 벡터예요.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집어 던졌고요.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수평 방향의 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좀 전에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라고 그랬죠? 등속 운동이면 계속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수직 방향의 성분은 어떨까요? 수직 방향의 성분은 그래요.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더 이상 속력이 0이 아니라 속도의 변화가 생기죠. 그 두 녀석을 벡터 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새로운 뭐가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속도 성분이 벡터 합으로 생기는 걸 알 수 있고요. 물체가 이제 요 합벡터의 방향으로 이제 계속해서 운동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중요한 건 이제 가속도의 방향인데요. 여기 보세요. 같은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을 벡터 합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게 처음 속도죠. 이게 처음 속도예요. 그 다음 나중 속도가 얘예요. 그 다음 나중 속도예요. 그러면 얘가 처음 속도고 이 두 번째가 나중 속도예요. 그러면 자,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두 속도를 합하는 건 평행사변형을 그냥 구해주면 돼요. 평행사변형을. 그러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를 그대로 이렇게 좀 가져가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 보면 합벡터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렇게 그리지 말고요. 잘 보세요. 요 벡터에 이 벡터의 반대 벡터 반대로 한번 벡터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마이너스 V 제로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요 벡터와 요 벡터를 한번 합성해 볼게요. 합성하게 되면 뭐를 그려야 돼요? 그렇죠. 먼저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줘서 요 대각선을 이어줘야겠죠. 요게 합벡터죠. 요 합벡터가 어떻게 돼요? V1 벡터 빼기 V0 벡터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했죠.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도가 지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이 그것을 뜻한다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높이 h에서 수평 방향으로 v0의 속도로 던지면 높이 h에서 이걸 높이 h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요. 수평 방향으로 던졌는데 처음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처음 속도가 v0의 방향으로 던지면 이 물체는 무슨 운동하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이 물체가 어떤 운동하는지는 이 물체의 운동을 한번 분석해보고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한번 이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가만히 놓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만히 놓는 경우. 가만히 놓는 경우에는 처음 빠르기가 몇이에요?
0이에요. 그쵸? 0이고요. 얘가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계속해서 같은 크기의 뭐가 작용해요?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겠죠.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했다면 중력의 크기를 한번 F라고 한번 놓아볼게요. 그러면 물체의 질량 m인 녀석에 계속해서 F라는 힘이 작용하니까 이 물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가속도가 생겨요. 그때 생긴 이 가속도를 우리는 G라고 쓰고 이걸 무슨 가속도라고 얘기해요? 중력 가속도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수평 방향으로 이걸 던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있다 없다. 이쪽으로 작용하는 알짜힘은 조금 전에 몇이라고 그랬죠? 0이라고 그랬죠? 알짜힘이 0이니까 가속도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그랬어요.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가 서로 뭐하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등속도 운동이랑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 그래서 그때 이동거리 S는 속도에다가 시간 T를 곱해주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던진 위치로부터 해서 이 녀석이 떨어졌을 때 이 전체 이동거리를 알고 싶으면 이동거리 X는 X라고 쓸게요. X축이니까. 처음 던진 속도가 V0고 만약에 이 녀석이 T초 동안 날아갔다면 V0T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의 낙하거리를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한다면 낙하할 때는 일정한 힘을 받고 운동하니까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죠. 자, 등가속도 운동할 때 여러분들 세 가지 공식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이렇게 되고요. 이동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EGS는 나중 속도에다가 처음 속도 제곱을 빼준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 높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식을 이용하면 돼요. 이 식을 이용하는데 처음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V0가 몇이에요? 0이에요. 그럼 A 대신 중력 가속도 값 G를 써주면 이 높이 H는 2분의 1 G, T 제곱, 즉 낙하 시간만 알고 있으면 이 높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교 높이를 알고 싶어요? 옥상에서 누군가가 물건을 가만히 떨어뜨릴 때 낙하 시간을 알면 우리는 우리 학교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를 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 운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을 잠깐만 볼게요.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을 보면 델타 V라는 표시가 있어요. 델타 V라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속도의 변화량은 우리가 뭐를 얘기할 때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즉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방향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방향과 크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크기,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나는데 크기와 방향이 항상 같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도의 방향은 지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속도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속도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화살표를 그려보면 나중 속도 벡터에서 처음 속도 벡터를 뭐하면 빼주면 언제나 이와 같은 방향과 이와 같은 크기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갔는데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두 번째.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이런 표가 있는데요. 이 표 하나씩 좀 살펴가면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어떻게 떨어뜨리는 경우?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 자, 물체를 이렇게 던진 경우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몇이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그랬죠? 왜 0이에요? 수평 방향은 항상 무슨 운동하니까? 등속 운동하니까. 등속 운동이라는 얘기는 가속도의 값이 몇이다? 0이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같으니까.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알짜힘의 크기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알짜힘의 크기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0이에요. 0이다.
그렇죠? 반면에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 연직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얘기는 물체를 이렇게 자유낙하 이렇게 시켰다는 얘기예요. 물체를 이렇게 자유낙하 시켰다는 경우, 그때 R자 힘은 무엇으로 작용하니까? 사람이 힘을 준 건 아니잖아. 누가 계속해서 당기고 있는 거야? 그렇지, 지구가. R자 힘이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는데,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할 때 물체의 질량 m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중력과 속도를 곱한 이 값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입니다. 등속도 운동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몇이다?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평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가 0이에요. 그쵸? 0이란 얘기예요. 요 AX라고 하는 거는 X축 방향, 수평 방향을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녀석의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가속도 G값과 같죠. 그래서 이걸 A 뭐라고 써줬어요? A Y축 방향, 연직 방향. 가속도는 G다. 0이 아니고 G다. 이때 이 가속도가 중력가속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처음 속도, X축 방향의 처음 속도 던졌죠? 얼마나? V0의 속도로 던졌어요. 이렇게. V0의 속도로 던진 거예요. 던졌으니까 수평 방향의 처음 속도는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놓는 경우에는 처음 속도가 몇이에요? 0이에요. 그래서 0이라고 써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t초일 때의 속도를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t초일 때의 속도. 자, t초일 때의 속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초일 때의 속도. 같은 시간 동안 뭐가 일정하다? 수평 방향으로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그러니까 언제나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수평 방향. 그런데 연직 방향인 경우 속도가 같아요? 달라요. 점점 빨라지죠. 점점 빨라지는 대신 처음 속도,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의 그 변화량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빨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주냐면 같은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줬습니까? 가속도.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속도의 변화량을 뭐라고 불러줬다? 가속도다.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자, 아래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아래로 좀 내려가 가지고요. 너무 내려갔나요? 너무 내려갔네? 조금 더 올려볼게요. 다시. t초일 때의 속도를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t초일 때의 속도. 수평 방향으로 던진 경우 t초일 때의 속도는 변해 안 변해? R자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대로 똑같죠? t초일 때의 속도. 그 다음에 t초일 때의 속도는 어때요?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는 R자 힘이 0이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지 않고요. 가만히 내려놓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가속도의 크기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데, 처음 속도는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0이에요.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G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GT, V, Y축 방향의 T초 후에 빠르기는 GT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낙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점점점 어떻게 떨어진다? 빨리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계속해서 빨라지면요,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의 속도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럼 우리 비 오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만든 조물주께서는 공기저항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빨라지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요. 그걸 터미널 벨로시티,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아래쪽 볼게요. 운동 경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초일 때의 속력. t초일 때의 속력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를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던졌어요. 이렇게 던지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텐데, t초가 됐을 때, 이 t초가 됐을 때 수평 방향의 속도는, x축 방향의 속도는 그대로 v0를 유지하겠죠. 그런데 y축 방향의 속도는 어때요? 시간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v, y는 g, t,
이렇게 써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속도 벡터니까 이 두 벡터의 합벡터는 평행사 변형을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이 크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이 녀석의 크기를 V라고 한다면 루트 V 제로의 제곱 플러스 GT 제곱,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초 후에 이 물체의 속도는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속도 벡터의 합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시간 t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v0분의 x로 이렇게 표현되죠. 이 시간 t를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g v0의 x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귀결되냐면 굉장히 무서워요. 여기 보세요. 2분의 g, 자, 밑에 v0 제곱의 x 제곱이에요.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y라는 얘기예요. 즉 y는 ax 제곱의 형태를 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떼요.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비스듬히 던진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포물선 운동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 포물선 운동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1번 박스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써주면 돼요? 포물선 운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자,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 자, 자유낙하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그랬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누구 때문에 운동해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때 생기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가만히 놓았으니까 처음 속도 0. S 대신 높이 H라고 한다면 H는 2분의 1 GT 제곱. 즉 낙하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H가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서 자, 지면 도달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지면 도달 시간. 자, 지면 도달 시간은요,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위에 있는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죠. 높이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 t로 정리하면 t 제곱은 2h g 이렇게 되겠죠. 고로 자, 지면 도달 시간은 루트 g분의 2h. 즉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면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하다? 자, 길어진다. 근데요, 만약에 지구의 중력 가속도보다 훨씬 더 큰 행성에서 같은 실험을 했다면 G값이 커지면 T값은 작아지죠. 그만큼 더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건 뭐라고 써? 그 다음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시간 T는 자,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뭐에 무관하다? 속도에는 무관하다. 어떤 속도예요? 수평 방향으로 내가 얼마나 빨리 던졌느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와 관련돼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속도에 무관하고, 자, 그 다음에 뭐와 관련이 있다? 내가 던진 높이에 관련이 있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등속 운동하는 경우 이동거리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데 시간값이 어떻게 돼요? 위에 이렇게 되죠. 고로 어떻게도 써줄 수 있어요? V0 G분의 루트 2H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탐구 내용 같이 한번 해석해 봤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한번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숙제 있어요. 32쪽 하단을 보시면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 꼭 풀어봐 주시고요. 등교 수업 후에 선생님이 검사하도록 하겠고요. 자, 8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9강 조금 더 복잡해요.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구강 계속 시작하겠습니다.